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장에 근무하고 있는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이규헌입니다. 제가 에듀윌에서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1차에 4과목이 있고요, 2차에 1과목이 있는데 1차 4과목 중에서 교통사고 재연론, 차량운동화, 그리고 2차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연 실무 과정 요 3과목에 전임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 왜 하냐면 제가 그 차량 운동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차량 운동학, 차량의 운동에 대한 학문이죠. 그 과목에 교수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리학이 들어가거든요. 움직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중요하냐, 기준과 단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블랙박스 분석 요령을 알아볼 거예요. 자, 블랙박스 분석 요령 이번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짧게 좀 할게요. 늘 길다고 말씀하셔서. 자, 블랙박스 분석 요령은, 자, 과연 이 차가 정차 중이었냐, 이 차가 진행 중이었냐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앞에 차 영상 앞, 뒤에 차 영상 앞 보내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잘 모르겠던데 처음에는 앞에 차 영상만 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뒤에 차 영상을 보니까 선명해져요. 그래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뭐냐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 차 주장은 이래요. 신호 받아서 제일 앞에 신호 받아서 섰어요. 근데 뭐가 쿵 해요. 뒤에 차가 와서 박은 거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뒤에 차 뭐라 하냐? 신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차 뒤에 서려고 했는데 섰는데 앞차가 후진을 해서 자기를 박았대요. 막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앞에 차 측쪽 보험 이제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어요. 처음에 이제 앞에 차 거를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그 앞차의 뒷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뒷차가 쓱 가까워져, 우리는 딱 섰는데 뒷차가 쓱 가까워져 쿵 하는 게 보여요. 뒤에 차가 와서 박은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현장 출동 나가서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현장 출동 나가서 사고 처리한 중에 뒤에서 와서 이제 딱 섰는데 저 차가 후진해서 와서 박았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진짜 앞차가 후진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다 자기가 그냥 와서 박은 거야. 근데 자기는 섰는데 와서 저 차가 후진해서 박았대. 그런데 이 건은 앞차가 후진했어요. 사실은 후진한 게 아니야. 후미등이 안 들어와요. 아마 이분이 요즘 차가 거의 다 뭐 오토니까요. 그 신호대기 중에 이 중립으로 뉴트럴로 놓는 습관이 있으신지 그날따라 그랬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로가 그렇게 경사가 없어 보여요. 경사가 없어 보이는데 경사가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D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있으면 브레이크 밟을 때도 차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까 뒤로는 안 밀리거든요. 그런데 차가 뒤로 슬슬슬 와서 쿵 박은 거예요.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앞차 입장에서는 자기는 분명히 섰는데 서서 있는데 좀 이따 쿵 하니까 뭐야 이거 뒤에서 박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자, 뭘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냐, 뒷차 전방 영상으로 봤을 때 뒷차가 쭉 와서 정차를 해요. 자, 정차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을 뚫어지게 봐요. 앞차를 뚫어지게 봐요. 제가 후진하나 안 하나 그래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차가 진행하잖아요. 앞차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봐야 돼요. 전봇대가 나하고 지금 영상상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가, 지나갔는가, 저기 요 차 옆에 차로에 서 있는 정차해 있는 저 차와의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가, 더 이상 안 가까워지네? 그럼 선 거죠.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스크린샷을 2장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맞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 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차 기준, 우리 우측 차로의 전방에 있는 차와 나와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딱 멈췄어요.
그 부분의 영상을 정지시켜가지고 이건 꼭 뭐 분할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정지시켜가지고 앞차와 우리 차와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을 스크린샷을 딱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플레이시켜서 그 차가 우리 차에 와서 콩 박은 상황을 스크린샷을 딱 했어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나와 이 차와의 거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 차는 저기 앞에 있다가 뒤에 와서 박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섰는데 저 차가 와서 박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차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거야. 후진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뒤로 밀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섰는데 와서 박았으니까 네가 와서 박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블랙박스가 중요해요. 블랙박스가 중요해요. 앞차 블랙박스로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차 블랙박스로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차가 블랙박스가 없다. 만약에 없다. 앞차 블랙박스 없고 나도 블랙박스가 없는데 앞차가 내가 박았다고 주장한다. 자,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 못해. 하나님이 와도 해결 못해. 옆에서 마침 보고 있던 사람이 딱 촬영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진술을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진술만으로도 사실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래버리면 그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차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 다니는 거는 사고 시에 내가 가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블랙박스는 달아야 됩니다. 다 하세요. 자, 왜 쌍방과실이라고 보험회사에 주장하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험회사에서 왜 쌍방과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 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100%인가? 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쌍방과실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셔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저 차도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부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의 사고는 우리가 형법 268조에 보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거든요. 운전이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거. 그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형법 268조인데요. 거기 업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전이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과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상하게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를 해야 되는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고에서 과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가끔 보면 비록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차에 도저히 과실을 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입증해야 되죠?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의견들을 이렇게 달아라고 하면 의견들이 제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좀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저 변호사님은 100대 빵입니다 이러겠죠.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과실이 발생한다. 거기에 기본 전제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서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 주장이 뒤집힐 수 있다. 이 주장이 기본이고 그거를 뒤집는 증거가 얘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내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쌍방과실로 가는 게 기본이다. 어쩌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블랙박스는 다시 해야 된다.
왜 쌍방과실이냐에서 블랙박스를 다시라로 넘어갔습니다. 블랙박스 다시는 보험료도 할인해줘요. 보험료 할인한 거 모아봐. 그럼 블랙박스 값 나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겨내보험통신 156화였습니다. 이제 여름에 한더위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막 덥다가 비가 와서 조금 뭐 식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더울 거예요. 여러분들 처지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일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